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될 거고,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주가의 길이 좀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네, 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7월 11일 현재 시간 1시 2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벌써 한 주의 후반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에 가장 시장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많이 기대하고 있는 데이터인 CPI가 발표가 됩니다. 우선 오늘 새벽까지, 오늘 새벽 1시 55분 정도에 끝이 났고요. 약 1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양 이틀간 하원 상원을 돌아가시면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일단 어제의 코멘트는 또 사뭇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었고요. 전날에 있었던 발언보다는 약간 단호한 분위기를 좀 내뱉어 주셨는데, 그래도 일단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제하는 측면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은 의견이 조금은 갈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지표가 연준이 생각하는 쪽으로 2%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 데이터는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시장을 좀 더 주목하고 있다, 소비시장을 좀 더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좀 우회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하는 측면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어제 했던 얘기 중에는 조금 인상 깊었던 내용들은, 이전과 같은 초저금리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 정도 발언만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탈적으로 해석했을 때 약간 비둘기였다 정도의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주가 또한 어제 다우지수는 장 끝나기 전에 한번 더 올라와가지고요. 어제 보통 한 200포인트대 이 정도 움직임을 줬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장 대비해서 429포인트, 1.09% 상승한 39,721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대 양봉이 다시 나왔는데, 다우지수의 지금 이 라인에서의 움직임은 조금 계속 어려워요. 네, 계속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좌측에서의 1차 저항과 다시 2차 저항을 만났고, 그 다음에 다시 리바운스를 주면서, 사실 이게 쉽게 이렇게 양봉을 뽑아서 돌파할 수만큼 거래가 수반되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장대 양봉을 받아치면서 종가고가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쌍봉 자리를 재돌파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수급적 기조를 다 만족시키지 못해서 현재 이 파동을 어느 정도까지 존중해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고민이 좀 있습니다. 조금의 좀 고민은 있고, 전체적으로 강했지만 유동성이 이 정도 유동성만 보이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흐름이었어요. 나스닥도 어제는 장중 내내 좀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 장중 내내 좀 흔들림이 있었고, 파월 연준 의장이 11시에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조금 이래저래 준비하시면서 한 11시, 기왕상 23시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인가 멘트 시작하셨고, 그 중간에 한번 푹 빠지다가 다시 빠르게 또 급반전을 하면서 고가를 형성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계속 보여주고 있죠. 고가를 만들어 놓고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가는 이런 조금 까탈스러운 장을 지금 계속 연장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파월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의 영향보다는 사실 현물의 영향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 데이터는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시장을 좀 더 주목하고 있다. 소비시장을 좀 더 보고 있다. 그와 같이 좀 우회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지금 현물 쪽에서의 움직임이 만만치는 않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이제 뭐 분석이라는 개념은 좀 의미가 없지 않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테슬라는 분석을 의미가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걸 분석을 해봐야 테슬라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게 돈을 땡기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달려들어서 투자자들이 끌어올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11일째입니다. 11일째. 이게 말이 좋아 11일째지 이게 11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11일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1일째 끌어올리고 있는 이 부분 자체가 부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붙으면서 가버리니까 이게 분석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강한 상태다.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가를 찍고 음봉을 소화하고 고가를 찍고 음봉을 소화하는 이런 형태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매물 테스트는 하고 있다 정도의 의미를 볼 수 있는데 휴가 시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무의미할 수 있다. 다만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해당 영역에서 저항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측면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인데 사실 그동안이라는 표현보다는 한 8일, 7일 요 정도 거래일 동안 테슬라에게 힘을 좀 뺏겼던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피고 있습니다. 지금 액분했던 위치는 1차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직전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근데 지금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구간들의 거래보다 이 직전의 구간들의 거래량의 비율이 훨씬 높죠. 근데 왜 비율이 높냐면 이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사자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막무가내로 사자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고 지금도 물론 사자 분위기가 강한 건 맞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거 뭐냐면 그냥 홀드, 바이, 그냥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 빈도 자체가 높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들고 있는 쪽에서는 매도를 해야 될 상황을 못 찾고 있으니까 주가를 쉽게 끌어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물의 기세가 녹록치가 않은 그런 구조를 계속 띄고 있는데 현물 쪽이 지금 어제 애플도 잠깐 움직였고 TSMC는 계속 움직였고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이 정도가 지금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보시다시피 이 정도의 허리를 만들어내고 중간 구간 그 이상 구간에서의 가격 형상을 못한다. 이건 왜 그렇다?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제한적 유동성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한적 유동성은 지금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백날 얘기를 드려봐야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면 이걸 실제로 보지 못하면 이게 감이 안 오거든요. 왜냐면 시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요즘 여름이니까 이제 팥빙수를 먹을 때 됐네요. 커피숍에서 먹는 거 말고요. 카페 이런 데서 먹는 거 말고 예전에는 이제 길거리에서도 이제 팥빙수 기계로 갈아서 팥빙수를 팔았단 말이죠. 요즘 그게 밖에서 먹다 보니까 실외에서 먹잖아요. 실외에서 먹기 때문에 팥빙수를 추운 겨울날도 먹지만 사실 실외에서 팔을 때는 통상적으로 여름에 팔지 않겠습니까? 여름에 팔기 때문에 실외 온도가 상당히 높겠죠. 사실 얼음을 처음에는 수북히 쌓아줍니다. 얼음을 갈아서 수북히 쌓아서 이 팥빙수 그릇에 담아준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런 이제 그릇에 요렇게 수북히 쌓아주니까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실외 온도가 굉장히 더울 거라고. 실외니까 온도가 덥기 때문에 햇빛을 쬐다 보면 조금만 지나면 이만했던 것이 요만큼으로 줄어요.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녹아서도 그렇고 녹아서 이제 물이 되죠. 그래서 워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워터가 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녹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볼륨이 이만한 줄 알았는데 처음에 볼륨업은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볼륨이 이 정도로 다운된 거고
나중에 지나고 물로 환산하고 나니까 이만큼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피가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 상황이 그래요. 거품이란 개념이랑 좀 달라요. 거품이란 개념은 이제 말 같지도 않은 내용 가지고 주가를 펌핑해놨을 때 거품을 언급하는 거고, 지금 거품에 대한 측면의 개념이 아니고 유동성이 제한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얼음, 그 종지 그릇에 물이 담길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인데 얼음은 더 많이 담길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에 지금 밖에 온도가 덥기 때문에 저 얼음이 녹을 거란 말이죠. 지금 증시도 아마 그와 같은 동작을 현물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현물 쪽의 거래량 등 또는 다우나 나스닥의 거래량 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래의 규모가 지금처럼 줄어들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향후 이 부분 자체가 매물화로 전환되었을 때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CPI가 있고요. 오늘 CPI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될 거고,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주가의 길이 좀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글쎄요. 저는 지금 어제 다우지수야 뭐 그렇지만 나스닥도 지금 여기서 고점을 지금 쳐놓고 버티고 CPI를 봤다. 근데 지금 CPI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레인지를 더 과연 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물들은 매도세가 없으니까 강한 거는 오케이. 현물이 올라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오케이, 쏘쏘해요, 쏘쏘. 그냥 쏘쏘. 근데 현물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명히 매개체가 생길 거란 말이죠. 어떤 매개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매개체가 생겼을 때 거래가 없다는 것은 떨어질 때 받아주는 매개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과연 어떻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점을 저는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적인 부분이 필요한 시기예요. 너무 무리할 필요 없고요. 차분하게 잘 접근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만했던 것이 요만큼으로 줄어요.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녹아서도 그렇고, 녹아서 이제 물이 되죠. 그래서 워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워터가 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녹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볼륨이 이만한 줄 알았는데, 처음에 볼륨업은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볼륨이 이 정도로 다운된 거고, 나중에 지나고 물로 환산하고 나니까 이만큼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피가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 상황이 그래요. 거품이란 개념이랑 좀 달라요. 거품이란 개념은 이제 말 같지도 않은 내용 가지고 주가를 펌핑해놨을 때 거품을 언급하는 거고, 지금 거품에 대한 측면의 개념이 아니고 유동성이 제한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얼음, 그 종지 그릇에 물이 담길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인데 얼음은 더 많이 담길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에 지금 밖에 온도가 덥기 때문에 저 얼음이 녹을 거란 말이죠. 지금 증시도 아마 그와 같은 동작을 현물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현물 쪽의 거래량 등 또는 다우나 나스닥의 거래량 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래의 규모가 지금처럼 줄어들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향후 이 부분 자체가 매물화로 전환되었을 때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CPI가 있고요. 오늘 CPI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될 거고,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주가의 길이 좀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글쎄요. 저는 지금 어제 다우지수야 뭐 그렇지만 나스닥도 지금 여기서 고점을 지금 쳐놓고 버티고 CPI를 봤다. 근데 지금 CPI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레인지를 더 과연 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물들은 매도세가 없으니까 강한 거는 오케이. 현물이 올라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오케이, 쏘쏘해요, 쏘쏘. 그냥 쏘쏘. 근데
현물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명히 매개체가 생길 거란 말이죠. 어떤 매개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매개체가 생겼을 때 거래가 없다는 것은 떨어질 때 받아주는 매개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과연 어떻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점을 저는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적인 부분이 필요한 시기예요. 너무 무리할 필요 없고요. 차분하게 잘 접근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